다시 피어나라. 모진 칼에 너의 넋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계속 그분들 생각에 좀 가슴 한켠이 계속 아려왔던 것 같아요. 기억에서 잊혀지고 외면받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예술가들이 여기 있구나라는. 결국 역사를 뒷받침하고 끌고 가는, 그리고 여는 새로운 역사를 여는 세력들은 결국 민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일제강점해서 국내 무장투쟁이 불가능했던 독립운동가들이 태양산을 비롯한 중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우며 조선 독립운동을 외쳤던 그들의 발자취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조선의용군 탐방의 시작은 인천국제공항에서 1시간 45분이 소요되는 제남의 야오창국제공항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남에서 진기로의 열산응원이 있는 한단까지 4시간에 걸쳐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북상항해이라는 애도 있는데요. 북상항해, 다른 말은 똥배이 노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주장한 게 바로 최창익이에요. 이번 해외 탐방에 참여한 예술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요? 평소에 굉장히 역사에 또 관심이 많고 약 100년 전 우리 이제 조상들의 그런 독립군들의 그런 발자취를 직접 이제 경험해보고 우리 느끼고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직접 보고 그리고 이 사실 결과물로 자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숙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술가들한테는 이런 계기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예술가로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의 역사를 좀 찾아서 그 현장을 직접 찾아서 배우고 그 속에서 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창작해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 본탐방을 기획했습니다. 처음 찾은 곳은 진기로의 열산응원. 여기에 그 항일 전쟁 시기와 중국의 그 해방 전쟁 시기, 그러니까 내전 때죠. 해방 전쟁 시기 희생된 그 말하자면 그 연대장급 이상의 열사들과 유명한 전투 영웅들이 여기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해방 전쟁과 한길투쟁 때 희생당한 열사들이 묻힌 곳이다. 그리고 우리 항일투쟁의 지도자 윤세주와 진광화의 묘역이 있습니다. 경남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 윤세주는 3.1운동을 주도하고 의열단과 조선의용대에서 무장투쟁을 벌였으며 1942년 중국 태양산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다같이 묵념 시작. 우세차 현 윤세주 열사묘와 현 진광화 열사묘에 삼가 배례를 올립니다. 이번엔 푸건에 위치한 진광화 열사의 묘로 향했습니다. 중국의 좌권 장군의 묘 곁에 있는데 이는 진광화 열사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좌권 장군의 묘소 옆에 진광화 선생의 묘소를 배묘 해놨다는 것은 그 전투가 갖는 의미와 그 다음에 그 위상이라고 하는 거, 조선은영대 대원들의 위상을 알 수가 있다. 진광화는 평양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정치위원, 조선혁명 청년 간부, 학교 부교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입니다. 항일투쟁을 이끌었으며 1942년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먼저 묵념부터 하겠습니다. 묵념.
꽃은 붉은 목숨으로 다시 피어. 홍수영. 꽃봉오리 같은 뭔가 마음에 불을 넣은 건 내 동코의 뜨거운 3.1절 함성. 그 거센 물결에 밀려 압록강을 건넜다. 다른 나라보다 더 열사들을 귀하게 모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사실 많이 이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 선조들이 그 나름대로 올바른 길로 저희들을 잘 인도해 준 것 같은 그러한 감흥을 받아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만들었거든요.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산시성의 상무촌으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말길을 반복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시면 산 기슭에는 그 조선 의용대 대원 무명 열사의 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돌아가신 연도는 모르지만 41년도 6월달에 주둔했으니까 굉장히 초창기에 돌아가신 걸로 압니다. 근데 증언에 따르자면 그 묘를 봐봤더니 거기에서 조선의용대 명패가 나왔다. 부대 표찰이. 그래서 조선의용대 대원인가 알게 되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해마다 여기서 제사 청명 시절에 벌초도 하고 무덤을 만들어서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역 수말리 진짜 머나먼 길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먼 길 와가지고 3만 일본 군사 예봉을 꺾어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그 무명 우리 조선 의용군 열사들의 그런 기계와 용기 그리고 헌신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추모의 노래 한 곡 바치겠습니다. 아들 꼬다 다시 피어나라. 꼬다 꼬다 아들 꼬다 오래 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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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꼬다 다시 피어라. 천년의 아침을 내다보다 이회영. 중심에서 바깥으로 스스로 걸어나간 사람. 가진 것, 누린 것 다 내려놓고 사풍 속 얼어붙은 압록강, 돌투성이 땅 거침없이 내달린 사람. 사지에서 사지로, 빛으로 어둠에 맞서 싸운 대한민족. 가슴에 출렁이는 너른 바다는 중국을 덮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여기를 오니까 정말 나라를 위한 마음, 우리 민족을 위한 마음,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생명을 위한 마음으로 얼마나 처절하게 열심히 힘들게 싸우셨는지 그게 더 와닿고,
산을 내려와 조선의용군의 주둔지였던 홍복사터를 찾았습니다. 할록은 노예학교라는 것은 노신예술학교를 말합니다. 루신 학교와 위생학교의 학교터였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여기 밑에 보면 저명적 조선 용군급 나서경 등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한 이곳에서 화북조선청년학교를 개설하였고 부교장의 진광화 정치교관에 윤세주를 선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군사정치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며 중국 팔로군과 연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동해 조선의용대 항일표어가 적힌 윈터우디촌을 찾았습니다. 서남쪽 마을 입구에 작은 물루가 있으며 현지인들은 이를 남각이라고 합니다. 강제병 끌려온 동포들이여 팔로군이 있는 곳마다 조선의용군이 있으니 총을 하늘에 대고 쏘시오. 이렇게 중국 타영 만리에서 조선 독립을 위해서 싸워왔던 분들의 발자취를 너무 늦게 찾아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곳은 하북성 성문촌으로 조선의용군 열사기념관과 윤세주, 진광화 열사의 초묘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1942년 당시 일본군의 소탕작전으로 진광화는 즉사하고 윤세주는 크게 다쳐 며칠 후 순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진규로의 항일 열사능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이장을 하면서도 이건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뒀어요. 꽃도 없고 이름도 없고 종소리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사나이 답게 너의 동지들 너의 친척이 너를 흙에 묻었다. 중난자여 긁은 너의 영구대 붓도 십자가도 없는 부담 오직 하나의 기도는 동지야 투쟁이다 투쟁 너를 위해. 신발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영혼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루고자 했었던 그런 기상들, 뜻, 목표들, 그것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다라는 뜻으로 신발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강을 건너도 내 쉴 곳은 아니요 저 산을 넘어 또 머물 곳은 없어라. 조선의용군 열사기념관은
조선의용대와 그 전신인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태항산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념하고 관련 사진과 사료를 한국어와 중국어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항산과 관련된 홍기거품 경구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인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임주는 늘 가문 곳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도 힘들었지만 식수조차 부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1960년에 대규모로 인공수로를 만들어요. 근데 무려 그것이 뭐냐면 이른바 중국 인민들의 자발적인 지역적 노력과 군인들이 합작을 해서 무려 1500km의 수로를 뜯는데 문제는 이 태항산을 뚫는 것입니다. 거대한 산을. 그래서 무려 230여 개의 산을 뚫어서 물길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을 이 지역의 고사성어와 연결시켜서 현대판 우공이산이라고 불렀습니다. 통천엽은 태항산의 백미 중 하나로 꼽히며 조선의용군이 항일투쟁을 벌이며 숨어 지냈던 지역으로도 전해집니다. 협곡을 따라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항일투사들이 은신하며 활동했던 역사적 현장으로 여겨지고 있어 자연경관뿐 아니라 역사적 의미도 함께 가진 곳입니다. 직접 올라와 보니 지형이 매우 험합니다. 조선의용군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듯 싶습니다. 의용대는 적후로 침투해 소규모 유격전을 벌이며 동포를 규합하고 근거지를 마련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는 유격전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으며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협력하면서도 중국 국민당군과의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탱자 일어서고 묶인 자 풀려나니 그날을 찾아가세 그날을 찾아가세. 조선의용대 분들이 이 산에서 산과 산을 넘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요. 제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존경심이 절로 나옵니다. 과거에 그런 역사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안다는 게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고 결국은 과거를 잘 알고 있어야 현재를 또 준비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교육이 전혀 없었다는 게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네. 통천엽 아래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통청울과 협곡, 인공호수 및 유람선 트레킹 코스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코스는 협곡을 따라 깊은 계곡과 수직 절벽, 맑은 호수를 감상하며 자연의 웅장함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루트이지만 단순한 관광 경험이 아니라 과거 조선의용군이 일본군과 맞서 은신하고 이동하며 항일투쟁을 벌였던 실제 환경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 임주태항 대협곡을 찾았습니다. 태항산맥의 대표적 협곡으로 높은 절벽과 깊은 계곡이 어우러진 절경으로 유명합니다. 자연 앞에 인간이라는 말을 또 새삼 체감하고 있고요. 정말 좋습니다. 아주 기회가 된다면은 중국의 산을 다 탐방해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곳은 도화곡, 태양천로, 왕상암 등 다양한 풍경구로 나뉘며 도화곡은 복숭아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곡으로 중국 10대 협곡 중 하나로 꼽힙니다. 수직 절벽과 좁은 협곡, 폭포와 맑은 물이 조화를 이루며 사계절 내내 다른 풍경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용군들이 어쨌든 그런 전사도 하고 했던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름다운 자연만 보이진 않아요. 여기 어떤 구석을 다니셨을까, 그분이 전투를 하면서 지금 아름다운 어쨌든 광경 보면서 와 하고 감탄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스민 그 어떤 그 흔적, 역사적인 어떤 슬픔 같은 거, 그런 거 느껴요. 이번 해외 탐방의 마지막은 안양문자박물관과 산동성박물관, 그리고 표돌천을 둘러보면서 마무리합니다. 세계 최초로 문자를 주제로 건립된 국가급 박물관으로 갑골문자, 청동문, 죽간, 비단문자, 소수민족 문자 등 다양한 문자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산동성 박물관은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와 컬렉션을 자랑하며 고고유물, 예술품, 자연표본 등 다양한 분야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표돌천은 중국 최고의 명천으로 천하제일천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샘에서 힘차게 물이 분출하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최고조에 달하면 높이 가수 피트에 이를 정도로 웅장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선의용군의 발자취를 찾아 떠난 중국에서의 4박 5일간의 여정. 그곳에서 조국 광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와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소외된 역사적 사실들을 더 많이 찾고 기억하고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